할머니, 이게 뭐예요? 8살 손녀가 편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75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 숨겨온 비밀. 자식들조차 몰랐던 할머니의 아픔. 은행에 갈 때마다 손도장을 찍어야 했고, 병원에서 서류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할머니는 졸업장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8배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이제야 나도 나를 당당히 부를 수 있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김영희 할머니, 75살. 그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생.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죠. 영희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2, 아래로 동생 3.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영희가 13살 되던 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영희는 갈 수 없었죠. 학비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여자가 무슨 배움이 필요하노? 시집 가면 끝인데.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시절, 딸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빠들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죠. 영희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밭일, 빨래, 동생들 돌보기. 16이 되던 해 부모님은 영희의 혼처를 알아봤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 이번 장에 총각 하나 보러 가야 한다. 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부할 권리도 없었어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30살이었고 역시 가난한 농부였죠. 시집살이는 상상보다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시누이들은 영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 조금이라도 더 배웠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영희는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아들 2, 딸 1. 영희는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시키겠다고 다짐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밭에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무슨 일이든 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확인하고 사인해야 돼. 영희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그저 검은 선들로만 보였어요. 그래, 엄마가 나중에 볼게. 영희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글을 잘 읽지 못했죠. 초등학교만 나왔고 그나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아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노? 체육복 가져오래요. 아들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미안했어요. 엄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다행히 셋 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영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지함이 더욱 부끄러워졌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영희는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7살 손녀 지우가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눈이 침침해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해. 할머니는 맨날 눈이 침침하다고 그래요. 지우가 삐진 얼굴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에게조차 책 한 권 읽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5평생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빼앗아갔는지 깨달았죠. 은행에 갈 때마다 여기 도장 찍으세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요. 병원에서는 늘 딸이나 아들을 동반해야 했어요. 서류를 읽고 쓸 수 없었으니까. 버스 노선도를 읽지 못해 길을 헤맸던 날들. 약 봉지의 설명을 읽지 못해 잘못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휴대폰 문자도 카톡도 영희에게는 그저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손녀에게 책 한 권이라도 읽어주고 싶어.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배우고 싶다고. 글을 읽고 쓰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딸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나 글 좀 배우고 싶다. 수진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지난 몇십 년간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요? 지우한테 책이라도 읽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나도 내 이름은 쓸 줄 알고 싶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부끄러웠어. 자식들한테도.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어르신들 글 가르쳐 주는 곳 있잖아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비웃지는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냈습니다. 만 55세 이상 성인 중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수업이었어요. 엄마, 여기 다음 주 월요일에 신규 수강생 모집한대요. 그래, 나 같은 사람 많이 오노? 많대요. 걱정 마세요. 등록하는 날 영희는 긴장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복지관에 갔죠.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수업을 맡은 박 선생입니다. 젊은 여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함께 배워나가요. 선생님의 말에 영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수업은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자음. 하지만 영희에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영희는 따라 말하며 공책에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필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색했죠. 평생 농사일과 막노동을 해서 손은 굳었고 연필은 너무나 가늘고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격려해 줬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따라 썼어요.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희는 온몸에 땀이 났어요. 공책을 보니 삐뚤삐뚤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인지 니은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글자들. 하지만 영희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거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영희는 연습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 뭐해요? 할머니도 공부하는 거야. 할머니도 학교 다녀요? 그럼. 할머니도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 지우는 신기한 듯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줄까요? 저 학교에서 이거 다 배웠어요. 그래. 그럼 지우가 할머니 선생님 해줄래? 네. 지우는 신이 나서 연필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기억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7살 손녀가 75 할머니를 가르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딸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배우고 싶었을까? 평생 참아왔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자음과 모음을 모두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 야어. 이제는 그럭저럭 쓸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 이제 이름 써볼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긴장했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자신의 이름. 김영희. 김은 기억하고 이 미음. 영은 이응하고 여, 이응. 희는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썼어요. 김영희. 삐뚤삐뚤하고 어설펐지만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잘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할머니 이름은 영희입니다. 문장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쓴 완전한 문장. 영희는 그 문장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했어요? 영희는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영희입니다. 지우가 또박또박 읽어줬어요. 할머니, 대박. 할머니, 이제 글 쓸 줄 알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영희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 응원해줘서.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그날 밤 영희는 공책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썼습니다.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쓰면 쓸수록 글씨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움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영희는 큰 벽에 부딪혔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강, 병, 공. 발음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렸죠. 똑같이 배운 다른 할머니들은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데 영희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위로했지만 영희는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너무 늙어서 배울 수 없는 건가? 어느 날 수업 시간 영희는 계속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단어를 따라 쓰는데 받침을 자꾸 빼먹었어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라고 쓰셨네요. 받침 기억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는
잘 쓰고 있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그만둘까?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뭐하러 배워? 평생 몰라도 살았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배웠어요? 별거 없어. 할머니, 우리 같이 공부해요. 제가 받침 있는 거 다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희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책도 펴지 않았어요. 며칠간 그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업에는 갔지만 집에서 복습은 하지 않았죠. 점점 더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공부 안 하세요? 공책이 그대로네요. 힘들다. 내가 너무 늙었나 봐. 머리가 안 돌아가. 엄마, 그냥 관두려고.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지우가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우야, 할머니 피곤해. 잠깐만요. 이거 할머니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지우가 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용기라는 동화책이었어요. 이거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할머니가 공부하는 이야기예요. 영희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만 봐도 내용이 조금 짐작되었어요. 나이 든 할머니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졸업하는 이야기. 할머니, 이 할머니는 70살에 학교 다녔대요. 그리고 끝까지 안 포기하고 졸업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맑은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울컥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이 책 읽어주는 거 제일 좋아요. 다른 애들 엄마들은 바빠서 책 안 읽어주는데 할머니는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치? 영희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포기하려고 했어. 괜찮아요. 할머니는 안 포기할 거 알아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우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손녀에게 보여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모습, 도전하는 용기. 그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받침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쓰면 되니까요. 할머니, 화이팅! 지우가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 화이팅!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후 영희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1시간씩 공책에 글자를 썼어요. 틀려도 서툴러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우는 진짜 선생님처럼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할머니에게 알려주고 받아쓰기 시험도 봐줬어요. 할머니, 강아지 써보세요. 지. 영희가 천천히 썼습니다. 지우가 확인했어요. 맞아요. 완전 잘했어요. 정말? 네. 이제 고양이도 써보세요. 할머니와 손녀의 공부 시간은 둘 다에게 특별했습니다. 지우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을 배웠고 영희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영희는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나는 밥을 먹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영희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글자가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용기를 내서 마트에 갔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딸이나 손녀와 함께 갔었는데 혼자 가보기로 한 거예요. 상품 포장지의 글씨를 읽어보려 했습니다. 우유, 유통기한.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도 영수증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해 봤죠. 15,000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우에게 자랑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오늘 마트에서 혼자 장 봤어. 와, 대박.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읽었어. 숫자도 읽었다고. 지우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도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수진아. 너랑 지우 덕분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동화책도 천천히 읽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정말요? 진짜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동화책을 펼쳤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글자가 크고 단순한 책이었습니다.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영희는 책을 읽었습니다. 더듬거렸고 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행복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이 제일 좋아요. 그래, 할머니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연습할게. 아니요, 지금도 완전 좋아요. 영희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초급반 과정이 끝나요. 그리고 수료식을 할 거예요. 수료식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졸업장도 드려요. 여러분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졸업장?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졸업장. 초등학교 졸업장은 있었지만 그것도 60년도 더 전 일이었죠. 선생님, 진짜 졸업장 주나요? 네, 진짜예요.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정식 수료증이에요. 영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희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찍고 가족들에게 자랑하는 모습. 나도 이제 떳떳하게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수료식을 한 달 앞두고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복습하고 새로운 단어를 익혔습니다. 선생님은 수료식에서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직접 써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영희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뭐 쓸 거예요? 글쎄, 할머니 얘기를 쓸까 싶은데.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영희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75살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쓰다가 영희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평생 숨겨왔던 아픔을 글로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을 배웠습니다. 손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영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소리내어 읽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감동이에요.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손녀조차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죠. 수진도 퇴근 후 어머니의 글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걸 엄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응. 틀린 데도 많지? 아니에요. 완벽해요. 진짜 대단하세요. 수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당당히 쓸 수 있게 된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영희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수진이 옷을 챙겨줬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세요. 제가 새로 샀어요. 깔끔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영희는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엄마 졸업식이잖아요. 당연히 잘 입으셔야죠. 영희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도 학교를 일찍 마치고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엄마, 대단하세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희는 울컥했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 더듬거렸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영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75살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가난해서, 딸이어서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평생 그를 몰라서 부끄러웠습니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녀에게 책 한 권 읽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을 배웠습니다. 손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희가 글을 다 읽었을 때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최고라고 소리쳤죠. 영희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수료증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어요. 김영희 학생.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수료증을 건네주었어요. 영희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영희는 수료증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았어요. 문해교육 초급과정 수료증. 김영희님은 수료증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글자로, 의미로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수료증을 보여줬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할머니 졸업장이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지우야. 너 덕분이야. 수진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아,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고맙다. 아들들도 축하해줬어요. 어머니, 저희도 몰랐어요. 이렇게 고생하신 줄.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너희는 잘했어. 다 내 탓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최고세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희는 수료증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는 수료증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할머니, 이거 멋있어요. 그치? 할머니 자랑이야.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일기 쓰는 것도 좋은 연습이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졸업식 날이다. 나는 수료증을 받았다. 너무 기뻤다. 손녀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영희 자신의 언어였습니다. 틀린 글자도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계속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며칠 후 영희는 지우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책 엄청 많아요. 그래. 정말 많구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를 보며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이제는 이 중 몇 권이라도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이거 빌려요. 할머니가 읽어줄 수 있어요. 지우가 동화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영희는 책을 받아들고 제목을 읽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네, 우리 집에 가서 읽어요. 집에 돌아와 영희는 지우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천천히 더듬거리며 하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할머니 목소리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많이 연습해서 더 잘 읽어줄게. 할머니는 지금도 완벽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중급반에 등록했어요. 더 어려운 글을 배우고 더 긴 문장을 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손수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처음 쓰는 편지였죠. 받는 사람은 지우였어요.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머니는 지우 덕분에 글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우가 응원해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할머니랑 같이 책 많이 읽자.
할머니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연습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편지를 받은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가 쓴 거예요? 응. 틀린 데 많지? 아니에요. 완전 감동이에요. 지우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거실에 걸린 수료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나도 나를 당당히 부를 수 있네. 김영희. 그를 아는 김영희. 옆에 있던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진짜 멋있으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서 다행이야.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요.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77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신문도 읽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는 멘토가 되었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계속하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영희의 말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도서관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새 책 빌리러. 할머니는 요즘 무슨 책 읽어요? 나 요리책 보고 있어. 너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할머니 최고. 어느 날 영희는 동창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60년 만에 모임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을 텐데 자신만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할머니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중급반까지 다니고 있고. 그래, 그렇긴 하지.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60년 만에 만났어요. 다들 늙었지만 반가웠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뭐하고 지내? 나 요즘 공부해. 복지관에서 글 배우고 있어.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아직 안 늦었어. 너도 해봐. 정말 좋아. 영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배운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가볍게 걸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친구들을 만났다. 60년 만에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김영희를 사랑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영희는 웃었습니다. 75에 시작한 배움.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손녀와 함께 가족의 응원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영희는 거실에 걸린 수료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나도 나를 당당히 부를 수 있네. 김영희.
배움을 멈추지 않는 김영희.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또 공책을 펼쳤습니다. 배울 것은 아직도 많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한 글자씩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공부해요? 그럼. 할머니는 평생 학생이야. 저도 할머니처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배우자. 평생. 할머니와 손녀는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